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혁호입니다. 자, 1월 12일 일요일에 펼쳐지는 일요경마 이혁호의 돈세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목요일 오전이거든요. 와, 이번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인데요. 날씨가 와,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뭐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와, 추위 이렇게까지 춥다고? 와, 오늘 너무 추운데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뭐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나고 또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낙상을 당하고 진짜 최악이죠. 건강 관리를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 경마는 서울 경마가 11개 경주, 그리고 부산 경마가 6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17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요. 토요일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경마가 대체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는 말들이 대거 출전을 해 있는 편성으로 좀 짜여져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기를 모으는 말들이 상대적인 인기마예요. 능력이 좋아서 인기를 끄는 말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인기를 끄는 그런 말들이 많아서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2일 일요 경마 스타트를 한번 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열더비 책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요 경마 그러면 서울 경마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 경마 살펴보고, 그리고 부산 경마까지 해서 17개 경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경마의 1경주부터 스타트를 좀 끊어 볼게요. 1200거리고요. 이 경주는 승부 경주입니다. 이어코가 승부 경주로 잡았어요. 1경주부터 승부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죠. 승부처로 이번 경주를 잡았고, 여기가 보면은 뭐라 그럴까, 뭔가 경주를 지배하고 경주를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마가 없는 경주죠. 이런 경주를 승부로 잡았다? 그러면은 믿는 놈이 있다라는 거죠. 믿는 놈, 믿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승부로 잡았고, 뭐 신마 승부는 워낙에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신마 경주기도 하고 승부를 한번 좀 들어가 보는데, 그냥 이거 놓고 한번 때려봅시다, 여러분. 1경주부터 1번만 비상대이 놓고 한번 때려보자고요. 주행심사 모습 보면 이거는 무조건 뛸 말이에요. 무조건 뛸 말이고, 조교 때 보여줬던 걸음 자체도 비상대는 진짜 좋다. 진짜 좋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경주는 1번만 비상대이 놓고 승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였고요.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2경주로 가겠습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 편성이고요. 자, 2경주로 갑니다. 2경주 같은 경우도 좀 애매모호한 말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어느 정도는 걸음발이 있는 말들이 출전을 해 있는 경주 편성이죠. 자, 이 경주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안쪽에 큐피드 하트도 인기를 좀 끌 것이고, 여기다가 뭐 외곽에 있는 왕최고도 문세영 카드 들고 나왔으니까 팔릴 거고, 뭐 그렇죠. 청계기상도 지난 경주에 워낙에 좋은 걸음 보여줘서 인기를 좀 모아줄 그런 부분인데, 자, 그런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말들은 이런 말들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노려야 될 말은, 적극적으로 한번 좀 붙어볼 만한 말은 7번만 형무상입니다. 형무상. 이게 제가 데뷔전에서도 형무상은 대가리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름에 혁자가 들어가면은
괜찮은 거다. 이름에 혁자가 들어가면 좋은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형무상을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연속 입상을 하고 지난 경주 승급전에 나와가지고 경주가 좀 안 풀렸어요. 외곽 전개를 하면서 거리 손실도 좀 많이 보고 경마가 좀 안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쉬웠던 형무상인데 실전 적응, 그러니까 5등급에서의 적응은 완벽하게 끝내놓은 그런 상태예요. 이번에도 뭐 게이트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안쪽에 보면 발 빠른 말들이 별로 없어서 직전 경주와는 전개 양상이 달라요. 고로 추천해드릴 말은 형무상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글쎄요, 나머지는 뭐 이제 큐피드 하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개기상이라든지 왕체구라든지 이런 말들이 좀 인기를 모아주고 그런 말들이 입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나름의 좀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복병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2번만 3명 레이디를 요거를 뭐 나름의 복병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3명 레이디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고 이런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 추입을 하거나 아니면 기습적으로 앞에 붙거나 뭐 이런, 아직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뛰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게 나이만 5살이 됐어. 근데 이 지금 2번 게이트의 조건이라면, 그리고 1300이라고 하는 경주거리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3명 레이디는 이혁 기수의 기승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충분히 선입권 전개를 펼칠 수 있다. 그리고 선입권 전개를 펼친다면은 아주 뭐 풍부한 거리 경험, 거리 적응력, 풍부한 경주 경험 바탕으로 선입권에서 좋은 전개만 펼친다면 저는 사이즈로 3명 레이디가 밀리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경주는 7번마 형무상을 노리시고 배당을 노리실 분들은 2번마 3명 레이디를 한번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경주로 가도록 할게요. 자, 3경주는 5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또 하나의 우리의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승부처로 이번 3경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승부처로 3경주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배당을 노릴 겁니다. 완벽하게 배당을 노리는 승부 경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뭐 강나루 팔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클립스 더 킹. 뭐 인기를 안 끌래 안 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 BK벨 같은 말도, 이런 말들 팔리는데, 이런 인기를 끄는 말들을 놓고 때릴 경주가 아니라 숨어있는 완벽한 배당말을 놓고 때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3경주는 이어코가 뭔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복귀, 조교 등등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노리기가 딱 좋다. 3경주 우리의 승부처, 우리의 추천 레이스다. 자, 3경주 배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4경주로 갑니다. 자, 4경주는요 5등급의 1700입니다. 5등급의 1700거리고, 일단 눈에 띄는 거는 9번마 웨스턴건이죠. 웨스턴건이 눈에 띄죠. 왜냐면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고 있어요. 2번 뛰고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2번의 경험을 통해서 뭐 완벽한 성적을 좀 끌어내고 있으니 얘가 눈에 당연히 끌리는 거고, 1번마 맥스위크 부담 중량이 많이 좀 늘어난 단점은 있기는 하지만 1번 게이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선두력, 여기다가 직전 경주에서 보여줬던 그 막강한 힘, 그 다음에 뭐 이제 2번 막 간다고도 나름대로는 2kg 감량을 받고, 여기다 이제 승급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굉장히 좋은 거를 보여줘서, 아마도 제 말이에 3파전 양상, 그 뒤로 이제 팔린다고 하면 뭐 10번마 MKD 같은 말들, MKD 정도가 팔릴 것으로 보여지고, 승리공주 뭐 요런 정도가 이제 인기를 좀 모아주겠죠. 뭐 하나 더 하자면 K-파워풀 정도까지. 이 중에서 제가 노리고 있는, 세게 보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1번마 맥스위크예요. 그러니까 맥스위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능력이 다 괜찮아.
요거 하나 찝찝한 거예요.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 대비해서 3kg이 늘어난 거 요거 하나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다. 문정균 기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기분 좋게 500승 달성에 성공을 했고, 맥스위크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힘이 느껴지는 말이에요. 굉장히 힘이 좋은 말이고 56kg의 부담 중량은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전성기에 있는 4세마라는 거죠. 1번 게이트를 활용을 못하는 말이라면은 무거운 부담 중량을 달고 자력으로 추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맥스위크는 그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고 전개가 따라주고 조교까지 따라주기 때문에 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노려야 될 말은 1번마 맥스위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경주에서 여러 마리를 추천을 드려봐야 다 나름대로 인기를 좀 끌어줄 만한 말들이기 때문에 모든 말들을 뭐 언급드리는 거는 애매하고 딱 1번만 맥스위크 요거 하나는 기억을 하고 가시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경마의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서울의 오경주 9마리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 편성으로 갈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경마장의 주로는 선행마가 유리해요. 지금 경주로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서 선행마가 유리하고 실질적으로 결과도 선행마들이 좋은 결과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경주는 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5번마 세네클래식, 선행마 기가 막히게 잘 타는 이혁기수의 기승, 그리고 세네클래식은 이번 경주 얘는 뭐 작전이 없지. 그냥 오로지 몰빵이죠. 오로지 선행 몰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말이라는 거예요. 선행마가 유리한 경주로에서 선행을 나간다.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세네클래식이라는 말 자체가 선두력만 있느냐? 아니요. 직선주로에서 뚝심도 있어요. 그러니 세네클래식은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하고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번 좀 내려보고요. 자, 5번만 세네클래식이 딱 선행을 갔어. 경주로가 이렇게 있다면 바로 뒤에 누가 붙을까요? 1번만 BK 러브가 붙는 거예요.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된다면 이거는 세네클래식과 BK 러브의 한방 막권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한방 막권이 충분히 가능해요. 걱정스러운 건 두 마리가 서로 싸울까봐. 내가 선행 갈래, 네가 선행 갈래 이러면서 싸울까봐 그게 걱정인데 싸우는 형국이 아니라 뭐 세네클래식이 선행을 가고 안쪽에서 BK 러브가 차분하게 따라가는 그런 그림만 나온다면 두 마리가 한 방으로 끝날 빵수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경주는 5번마 세네클래식, 1번마 BK 러브 두 마리를 추천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육경주로 가겠습니다. 서울의 육경주고요. 국내산 4등급의 1200m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이 경주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트로트킹 같은 말들도 엄청 팔리겠다. 예. 근데 제가 여기 조금 추천드릴 만한 말들이 좀 있는데 일단 먼저 추천을 드릴 만 뭐 번호 순서대로 추천드릴까? 자, 4번막 플라잉 카라반. 이거 먼저 추천드릴게요.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드려볼게요. 4번막 플라잉 카라반. 이게 플라잉 카라반이 이번 경주에 강급이 됐어요. 강등 됐어요. 강등. 원래는 3등급에서 뛰던 저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에 뛰던 말이야. 강등이 아니라 점핑. 예. 점핑. 이게 지난 경주에 플라잉 카라반이 점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느닷없이 3등급으로 점핑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부담 중량이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면 레이팅이 50점이 꽉 찼기 때문에 58을 달고 뛰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지난 경주에 점핑 출전했는데 하필 점핑 출전했는데 누구랑 뛰었어요? 스터닝 스카이, 스팔타. 그냥 뭐 미쳐버린 편성인 거야. 제이모션까지 해가지고 미친 편성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 게 플라잉 카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점핑 출전을 한 거다, 지난 경주는. 이번에는 다시 소속군 4등급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플라잉 카라반이 이 경주에서 통해요, 안 통해요? 의도적으로 김성현을 태운 거잖아요. 그 부담 중량을 좀 낮추기 위해서. 플라잉 카라반 너무 재밌는데. 자,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릴 만한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 말이 5번마 예술이야. 그냥 예술이야는 다른 거 없어요. 최근에 성적이 너무 개판이기는 한데 에라 모르겠다, 선행이 나가보자고 선행 가면 이거 못 잡을걸요. 1200 거리에서 예술이야는 정말 강한 말이었습니다. 최근 성적이 안 좋은 것뿐 정말 강한 말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예술이야를 노려야 돼요. 그래서 두 마리가, 이게 진짜 이 두 마리가 엄청난 배당을 좀 내줄 만한 말인데, 두 마리 배당으로 좀 챙겨가시고. 또 하나 9번마 우아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주에서 가장 센 말이 뭐냐라고 한다면 문세영이 기승한 무슨 뭐 한강글로리라든지 뭐 직전에 그 3차권 트로피퀸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아니라, 승급전에 글로리에 나눠 이런 말들이 아니라 바로 다나은하고 그 우아센이라고 봐요. 특히나 우아센 같은 경우는 그 장기간 휴양을 하고 나와서 지금 문제지, 그냥 기본 능력으로는 여기서 누구랑 맞사시를 놓더라도 대가리급이에요. 그래서 이 경주는 완전하게 배당을 한번 노려보자. 배당을 좀 노릴 수 있는 말들. 4번마 플라잉 카라반, 5번마 예술이야, 그 다음에 9번마 우아센, 이런 말들로 배당 한번 노려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가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지는 막건 위주로 한번 공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7경주로 갑니다. 7경주 10마리 출전했는데 뭐 대가리 있지 않나요? 이번 경주는 골드뭉치가 대가리 아닌가? 마이야 기수 기승한 골드뭉치를 대가리로 좀 보고 싶은데요. 이게 골드뭉치 같은 경우는 뭐 직전 경주에서 인기 3위 모았죠. 거기서도 저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경주가 5등급 경주고 이번 경주는 4등급. 뭐 승급전이긴 해도 지난 경주에 여유가 흘러 넘쳤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말을 타고도 그 정도였는데, 이게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준다면, 야, 골드뭉치는 입상의 한 자리 무난하겠는데요. 아니, 편성 자체가 별게 없어요. 별게 없는 편성이야. 그래서 골드뭉치 추천드리고. 자, 3번만 라온 스프린터가 이제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 말 조교하는 거 보니까 재철이가 이거 승부조교던데? 제가 송재철 기수 가지고 짭짤하게 재미를 좀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송재철 기수 그 루틴이 있어. 특유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 있어요. 그 승부조교를 할 때 이건 꼭 돼야 되는 말이고, 이거 말 좋은데 하면 항상 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조교 때. 그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야, 라운 스프린터 승부조교인데 이거 승부하겠네. 근데 라운 스프린터가 승부를 들어가면 너무 재밌는 결과 가능하지 않나요? 왜냐면 이게 이번 경주에 많이 팔릴 말이 아니니까. 김하연이가 계속 기승을 해서 안 좋았단 말이에요. 송재철, 재철이 또 승부조교, 아이고 이거는 훌륭하죠. 요거는 일단 9번마 골드뭉치는, 저는 골드뭉치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복병마를 노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3번마 라온 스프린터를 한번 노려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경마의 8경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8경주 혼합 4등급의 1800m 경주고요. 9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9마리가 출전을 했어요. 여기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말이 없어. 이 백룡이라는 말이 뭐 최근에 이제 바닥패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 말이 근성이 없어요. 말새끼가 근성이 없어가지고 진짜 백룡을 세게 봐준다면 받치는 막건 정도, 그 정도만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노리는 말은 7번마 콜긴이죠. 콜긴. 콜긴. 자, 부담 중량은 6kg을 더 달고 뜁니다. 이게 지난 경주에 3등급으로 이유 없이 그냥 뜬금없이 점핑 출전을 했던 말이죠. 점핑 출전을 했다가 완전 개발렸어요. 11마리 나왔죠. 그 경주에. 꼴등 왔어요. 꼴등. 그리고 나서 아이고야, 부담 중량 낮추는 것도 좋지만 3등급에서는 아직 안 되겠구나. 아니 뭐 안 될 것도 있는 게 뭐 이스트 웨스트랑 같이 뛰는데 지가 어떻게 되냐고. 이번에는 4등급으로 자신의 소속군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콜긴 같은 경우는 상대들이 너무 약하잖아. 기껏해야 백룡 정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난 경주 혼합 3등급 점핑 출전한 거를 손으로 딱 가리고 손바닥으로 가리고 그 이전에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콜긴의 모습으로 이 경주를 분석해 보자고. 되느냐 안 되느냐.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막 콜긴을 추천드리고 요 한방 백룡과 콜긴의 한방 과연 이 한방을 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가 좀 있어요. 오히려 말은 조교 때 말은 달콩이 좋아졌어요. 이게 조교 때 말이 좀 좋아져서 뭔가 배당은 달콩이 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한번 좀 가져봅니다. 어쨌건 간에 7번마 콜긴 그 다음에 복병마로 6번마 달콩 요 정도 한번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구경주 3등급의 1800m 경주고요. 구경주는 자, 이 경주 같은 경우는 11마리가 지금 출전을 해 있는데 제가 이 경주를 메인으로 잡았어요.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메인으로 잡았고 야 이게 야 진짜 모르겠어요. 뭐 인기마도 없고 그 다음에 믿고 뺄 수 있는 똥말도 없고 다들 비슷한 실력 다들 비슷비슷한 실력을 지니고 있는 말들 간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어코는 메인으로 잡았다? 그러면 뭔가 기대치가 있고 노리는 말이 있다라는 거고 이 경주에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끼리 아는 단어잖아요. 항구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적중이고 나발이고 내가 노리고 있는 말들이 배당이 너무 좋아. 그러면 이럴 때 한번 과감하게 욕심내고 강도를 올려서 승부 한번 보는 거지. 근데 그냥 승부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메인으로 때려보자라는 거예요. 메인으로. 얼마 안 있으면 또 설 명절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메인으로 한번 이 경주에서 항구라를 노려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 경주를 승부처로 잡았고요. 자, 구경주 메인이니까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다음은 서울경마의 10경주로 가겠습니다. 3등급에 1200이에요. 11마리가 출전을 했고 지난 경주에 우리에게 한구라를 안겨줬던 메인 승부 30배짜리 깔끔하게 때려 먹었던 스팔타가 나오네요. 부담 중량 1.5 더 달았습니다. 54.5를 달았어요. 자, 원모 타임. 다시 한번 제가 요 스팔타를 추천드릴게요. 이 말이 우승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꾸준하게 뛰기로는 예전에 1조의 안병기 조교사, 지금 조교사죠. 안병기 기수가 기승을 하던 그 1조의 2부의 미소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9번인가 10번인가 연속 2등 들어온 말이 있어요. 400kg 초반에 조망만한 앞말이었는데 약간 그 느낌이야. 물론 뭐 스팔타는 순말이 거세하긴 합니다만 진짜 꾸준하게 지걸음을 늘 보여줘. 근데 스팔타를 제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거든요. 늘 제가 대가리고 놓고 때리고 했단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스팔타는 그러면 언제 잘라야 되느냐?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팔타가 가지고 있는 기본 걸음으로 입상을 할 수 있는 편성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면 되는데 그 정도면 돼요. 여기서 또 돼요. 그래서 스팔타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한번 가자. one more time. 또 한번 가자. 라는 말씀 드리고 자 요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9번마 탱자 재밌어요. 조교 때 말 보는데 살아났어 말이. 말 살아났어 탱자. 물론 뭐 말이 살아났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번 경주 당장 어마무시한 능력을 보여주냐 그건 아닐 수 있지.
근데 분명히 말이 살아나고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탱자의 그 잘 나갈 때의 모습을 감안해보면 여기서 이 정도에서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주는 일단 6번마 스팔타 인정. 자, 강력한 복병으로 조교 때 말 살아난 9번마 탱자, 요걸 복병마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였고요. 자, 11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경주 같은 경우 1등급 경주고요. 11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 경주가 오늘 마지막 경주이기도 하고 마지막 승부이기도 하고 이어코의 준 메인이기도 합니다. 준 메인이기도 해요. 이 경주가 이어코의 준 메인. 11마리 나왔는데 다 필요 없고, 네, 다 필요 없고, 여기 지금 말 상태 개판인 인기마들이 너무 많아. 말이 완전 쓰레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거 뛸 수나 있나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 그 말들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싶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들 모두 다 잘라내고, 그 말들을 잘라내고 이어코는 준메인을 들어가는데, 뭐 인기마들 말 안 좋아가지고 잘라내니까 적중만 한다면 얼마나 배당해 줬겠습니까? 그 좋은 배당 한번 챙겨가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경주 11경주 마지막 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잡았다라는 얘기고요. 핵심 포인트 1200입니다. 재밌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기대를 하셔도 충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마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부산 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부산 경마의 1경주 6등급의 1400m 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말들. 아직까지 뭔가 보여줄 것 같기는 한데 보여준 건 없는 그런 말들의 대결 양상, 대결 구도의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마 잡기 좀 까다로웠는데 그래도 우리 이거 놓고 가죠. 8번마 워너비 위드 유. 워너비 위드 유. 요거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아직까지 데뷔전밖에 치르지 않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덧뛸 여지, 덧뛸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 데뷔전에 뛰었던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8번마 워너비 위드 유 같은 경우는 직전보다 조금만 더 발전된, 근데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워너비 위드 유를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추천마 1경주. 그리고 5번마 국대 레전드가 이게 지금 부산의 경주로는요, 안쪽이 주로가 너무 가벼워. 너무 무거워. 안쪽에 있습니다. 죽어. 그리고 초입마들이 전성기예요. 근데 끈기라고 하는, 끈기, 그리고 추임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말이 완빵이지. 제일 좋아요. 국대 레전드가. 경주거리도 1400이잖아. 그렇게 본다면 국대 레전드는 1400이라고 하는 경주거리에 대한 경험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난 경주 첫 그 1400 거리 적응이. 그렇다고 하면 국대 레전드가 거리의 이점, 그리고 부산 경마장의 경주로의 이점, 그런 부분들 따져봤을 때 국대 레전드 너무 재밌는 결과 가능하죠. 그래서 국대 레전드까지 해서 워너비 위드 유와 국대 레전드 2마리를 추천마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경마의 2경주로 갑니다. 서울의 2경주는요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안쪽에 닥터 해피, 브라운 루키 좋아. 얘네들 좋아. 분명히 좋아. 원래 평소 같았으면은 얘네 둘이 주력 막건이지. 원틀 막건이지. 한방 막건이지. 그런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경마장의 경주로를 생각해보면 2마리가 안쪽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닥터 해피와 브라운 루키 2마리를 세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말은 백투더 레이디. 백투더 레이디. 저는 사실 이게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해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조창욱 기수라는 거를 제외를 하고 그냥 말이 가지고 있는
백투더 레이디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오롯이 능력이라는 것만 놓고 따져본다면 백투더 레이디가 여기서 대가리로 못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창욱 기수도 말을 많이 타는 기수는 아니지만 가끔씩 보면은 예전에 그 진짜 전성기 때 조창욱의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요. 그게 이번에 백투더 레이디에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얘네들이 능력은 괜찮고 세 보이긴 하는데 안쪽에 1번, 2번 게이트, 그러니까 안쪽에 경주로의 여건 때문에 다른 말을 찾다 보니 백투더 레이디가 눈에 띄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배당마 하나 좀 가볼까요? 11번마 대성 플라이. 이거는 아마 진짜 안 팔릴 거예요. 진짜 안 팔릴 건데 저는 배당을 낼 수 있는 복병마라고 봐요. 복병마라고 대성플라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성플라이가 사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덜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대성플라이가 뜬금없이 점핑 출전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보다 한 등급 위의 말들하고 뛰어서 완전히 개꼬라박고 꼴등을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5등급 경주고 솔직하게 지난 경주 그 점핑 출전에서 박살난 거 그것만 빼면요 대성플라이의 움직임과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복병마로서의 값어치는 충분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경주는 백투더 레이디 그리고 복병권에서 11번마 대성플라이 두 마리를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의 3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의 3경주 1800에 12마리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 편성으로 가고요. 자, 이 경주는 외곽에 두 마리가 좋은데요. 12번마 랠리맨, 11번마 블루포인트. 물론 이제 계속해서 외곽에서 뛰는 말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측면도 없잖아 좀 있는데 그걸 떠나서 뭐 외곽이라 그 외곽 게이트라 유리한 것도 있지만 그냥 얘는 이거 말고도 능력이 돼요. 능력이 되는 말입니다. 능력이 되는 말들이에요. 뭐 안쪽에 봐봐야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노렸던 메스터리맨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어 운주 레전드 요런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1800이라고 하는 경주거리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11번마 블루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직선주로에서의 그 어마무시한 추임 능력 그리고 12번마 랠리맨이 가지고 있는 외곽이지만 선두력 그거면 됐죠. 한 놈이 앞에 딱 정리하고 한 놈이 뒤에서 추입하는 그림. 이 경주는 뭐 다른 말들보다는 외곽에 두 마리가 눈에 띕니다. 외곽에 두 마리가 눈에 띄요. 11번마 블루포인트 12번마 랠리맨 두 마리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부산의 4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 4경주는 1800이고요. 혼합 4등급입니다. 요 경주는 추천 레이스예요.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강추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마리 출전했는데 뭘 놓고 갈 거냐. 이게 좀 어지럽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의심을 안 해요. 물론 경마에 100%라는 없고 깨질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의심 안 합니다. 11번마 빅 뮤지컬 스타. 빅 뮤지컬 스타. 이거 별로 의심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빅 뮤지컬 스타가 있어서 이 경주를 제가 추천 레이스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 경주가 보면은 스타티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베스트 챔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가속 제일도 마찬가지고요. 안쪽에 뭐 용백한도 좀 팔릴 거고 고만고만하게 팔릴 만한 말들이 진짜 많은 경주입니다. 그 안에서 다른 말들은 이런저런 이유 뭐 이런저런 내용으로 팔린다면 빅 뮤지컬 스타는 오로지 얘가 팔리는 이유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위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 얘를 놓고 승부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빅 뮤지컬 스타를 놓고 승부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중배당 자신 있게 때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중배당 자신 있게 때릴 수 있는 경주고 여기에 고배당까지 해서 빅 뮤지컬 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추천 레이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경마의 5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의 5경주 4등급의 1600m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했고요. 이번 경주는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요. 메인 승부로 이번 부산 5경주를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이 부산 5경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딱 좋아하시는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진짜 때리기 딱 좋아하는 승부 보기 딱 좋아하는 그런 배당으로 승부를 볼 예정입니다. 이어코의 메인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문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AR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요. 어찌됐건 간에 메인 놓치지 않겠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경마 6경주로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산경마죠. 1등급의 1400입니다. 와, 블랙맘바 나왔네. 부담 중량 57.5 달았어요. 이거 되나? 고민스럽네요. 이 경주는요. 얘 놓고 갑시다. 4번마 강서자이언트. 강서자이언트 놓고 가자고요. 얘도 57이에요. 부담 중량. 멀로기수가 기승을 했고 김영관 마방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강서자이언트 추천드릴게요. 이게 강서자이언트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 이게 지난번 국제신문배 경주에서 물론 뭐 좋은 전개를 통해서 우승을 했지만 전반적인 걸음이 너무 깔끔했어. 너무 깔끔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김영관 마방에서 뭐 안 갈 이유도 없고 뭐 57일 안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안 갈 이유도 없고 여기다 멀로 기수도 장난칠 이유도 없잖아. 멀로 기수가 무슨 뭐 여기에 뭐 맞대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멀로 기수가 계승을 한 김영관 마방의 강서자이언트. 저는 이게 블랙맘바보다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블랙맘바보다는 강서자이언트 말씀을 드리고 블랙맘바 좋아요. 이제 부담 중량은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지 뭐. 예.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 뭔가 좀 배당 노릴 만한 말 없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정문 코빗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승급전이에요. 6kg의 감량을 받은 정문 코빗을 복병이 될래나 팔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복병마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강서자이언트하고 블랙맘바가 너무 많이 팔릴 거라 정문 코빗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정문 코빗이 체구가 대단히 큰 말은 아닙니다. 한 470kg 정도 나가는 그런 말인데 이런 말에게 6kg의 감량이다. 이거는 그냥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정문 코빗이 휴양을 하고 나왔어요. 휴양하고 나와서 그 정도의 경주력을 보여준 건데 이번에는 어때요? 네, 이번에는 어때요? 정문 코빗. 이번에는 휴양이 아니잖아. 이번엔 정상적인 출전 주기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주는 4번 뭐 강서자이언트를 추천드리고 뭐 사실 사이드로 보면 이렇게 끝나겠지만 이렇게 끝나겠지만 복병마를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7번마 정문코빗이 충분히 좋은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마다 복병마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월 12일 일요일에 펼쳐지는 일요경마 이어코가 준비한 돈세다 잠드소서 돈세잠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까다로운 경주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좀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집중해서 좀 보고 있고 뭐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훑어보고 살펴보고 놓친 거 없나 계속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기고 싶습니다. 늘 이기고 싶어요. 늘 이기고 싶은 게 이어코의 마음이고 이어코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로열 더비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로열 더비 뭐 예상가들 그리고 또 책을 함께하는 모든 전문가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현장 예상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